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또 녹음을 하러 온 지금 거의 초여름 날씨예요. 날씨가 엄청 네, 더워졌는데 제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년에 한 이때쯤이었나? 아무튼 제가 게스트로 해장 상담소에 녹음을 하러 왔을 때 저는 에어컨을 살 것이다.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안 샀어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 꼭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금 날씨인데 근데 아직은 습도가 좀 낮아가지고 그늘에 있으면 되게 시원하고 바람이 좀 좋더라고요. 많이 눌러나가놔야 될 것 같다. 좀 있으면 이제 되게 더워지고 습해지잖아요. 지금이 딱 놀기 좋은 때라서 많이들 놀러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말로 날씨만한 게 없더라고요. 날씨 얘기를 하게 되는 네, 노련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새로운 패널 분 한 분과 이제 고정 패널 분이 와 계신데요.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무명님은 처음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 들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기 어떻게 오게 됐는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좋네요. 네, 무명님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요? 질문. 네. 어떻게 왔죠? 저는 뭔가 진짜 미정님하고 비슷한 경로가 아닐까요? 아 그래요? 그 무명도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저 뭐 여기 어떤 출연하고 싶어가지고 작년 경로였어요? 연말부터 아. 거의 뭐 눈 마주칠 때마다 눈도장 찍고 인사드리고 네. 저 여기 나오고 싶다. 제가 낄낄거리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를 팟캐스트를 밤에 이렇게 틀어놓으면 다 함께 낄낄거리면서 잠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나도 저기 나가고 싶다 작은 야망을 품고 있다가 그래서 근데 계속 일정이 안 맞았죠. 네, 뭐 저렇게 좋게 얘기해 주시지만 여튼 여러 가지 심사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예. 이 자리에 있는 게 되게 기쁘네요. 네네, 힘이 되네요. 사실 내부 심사를 거쳐서. 근데 이게 오늘 빡 졸아가지고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죠? 네. 긴장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앞으로 더 잘하겠죠. 네. 좀 이제 입이 풀리면서 네. 더 어색함이 덜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 일단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거를 네, 얘기를 미정님 좀. 어떻게 지내세요? 예, 저는 뭐 페미니스트 미정입니다. 멋있다. 네. 아니 되게 오랫동안 페미니스트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한다든가 뭐 굵직한 어떤 족적을 남기지를 못해가지고 특히 직장에서 일터에서 제 나름의 그 암약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전 세계에 엄청난 페미니스트들이 암약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제가 최근에 가장 놀라웠던 건 뭐냐면 예전에 일하던 직장에를 갔어요. 네. 그 직장에서도 저는 사실 페미니스트로서 엄청난 활약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정말 활약 많이 한 것 같아요. 스스로 아니 근데 족적을 남기지를 못하고 약간 암약을 계속 해가지고 제가 페미니스트입니다 하고 막 떨쳐 일어나고 이렇게 한 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제 나름의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같이 일했던 동료분이 저를 만나 너무 반가워하면서 자기는 이제 페미니스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워라. 왜냐하면 그럴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최근의 변화예요. 미정님으로부터. 아니요. 같이. 페미니즘의 양적 성장. 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암약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던 바위가 세상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것인 거죠. 근데 저는 그 양적인 변화를 너무 확인해요. 네. 네. 그런 나날들을 보내면서 암약하지 말고 약간 족적을 남길 걸 그랬다. 아니 근데 또 암약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떨쳐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 선생님이 외롭지 않게 정도의 암약을 내가 했구나.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바위셨던 분이 아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페미니스트 됐을 때 찾아 오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분은 아마 족적을 남기셨네요. 자기의 미정님. 기억이 되게 재구성되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네. 그때 그 그럴 것 사람이 같아요. 그렇게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건 그래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마음 한편으로는 진짜 헬게이트 열렸습니다 선생님 막 이런 심정이 이제 착하게 살 수 없을 텐데 그래서 동기를 찾아온 거 아닐까요? 맞아.
그러네요. 무명님은 네. 뭐 저 며칠 새 정말 잘 지내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 팟캐스트 하면서 직장에서의 점심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출퇴근 알바를 하면서 점심시간이 내 시간이 아닌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나의 태도와 내가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고민하는 시간을 되게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알바가 끝났습니다. 너무 행복한 나날이고요. 그만뒀죠. 네. 그 이제 알바에서 행해지던 여러 가지 이제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정말 부당한 노동 조건이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거나 이야기하면 저만 열애가 되는, 저만 제외해주고 그런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만두면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만둘 때 꼭 잊지 말고 해야 하는 이야기. 여기에서 겪었던 일화에서 에피소드 중에서 추려서 그분에게 꼭 전달해야 되는 것들, 그분이 알아야 되는 거, 그런 거를 적어가지고 보면서 하진 않았는데 집에서 10번 읽고 정말 요거 꼭 잊지 말아야지. 왜냐면 얘기하다가 잊어버리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가 퇴근 시간이 있지만 퇴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이 일이 없는데 그냥 자리 지키고 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그만두면서 그 이제 분한테 했더니 그분께서 하시기를 아니다. 자기는 야근을 시킨 적이 없다. 자발적 야근을 하는 거다. 다 좋아서 하는 거고 일이 있어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거 안 들으실 것 같긴 한데 자발적이랑 야근은 같이 갈 수 없어요. 네. 그리고 본인 위치에서 하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발적 야근이란 표현은. 네. 그렇다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활약하고 나오셨네요. 어쨌든. 아니에요. 너무 미약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조차 이제 나중에는 스스로에 대해서 화가 났던 점이 배려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그분한테만 따로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좀 불편하다라거나 그랬는데 그게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잘해주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 근데 저도 그 암약이라는 게 네. 나이스하게 이게 굉장히 전제된 거거든요. 네네. 나이스하게 그리고 당신을 무시하거나 뭐 이런 그렇지 않다.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뒤집어 엎어야 세상에 화를 내야 알아듣더라. 뭐 그리고 그런, 정말 정색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 본인 얘기인지도 몰라요. 맞아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줄 알아요. 모르고 그렇죠. 싶으니까. 네. 그리고 어차피 욕먹잖아요. 생각해보면. 그죠? 맞아요. 결국에는. 그래도 제가 이제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 공간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당연하게 여겼던 게 그분이 아마 그 시기에 그분도 괴롭지 않았을까. 제가 있어가지고 작은 활약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네. 네. 수고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정말 페미니스트들. 네. 그런 와중에 지난주에 큰 날이 있었죠. 5월 네. 17일 강남역 그러니까 작년에 여성 살해 사건이 있었던 그 날의 일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도 또 전국 각지에서 이 추모와 기억과 이제 앞으로의 운동을 서로 같이 다짐하는 그런 활동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날이었고, 저도 이제 민우에서 같이 뭐 거리에서 포스트잇 액션이랑 뭐 사람들 한마디 이렇게 받아서 모아보고 또 이제 저녁에 있는 추모제도 가고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강남역 일주기 그리고 그 강남역 사건 이후에 있었던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었던 일들 그런 얘기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날 5월 17일 날에 네. 뭐 있었던 본인의 느낌들, 일들 그런 얘기 먼저 하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저는 네. 일단은 그날 그렇게 홍대에서 액션 같은 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여성분들 되게 많이 다니는 길인데 다른 캠페인도 저희가 많이 나가서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랑 네. 체감하는 반응이 되게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달랐어요? 지나가면서 정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더라도 벌써 1년이구나. 강남역 사건.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거 하나하나에서 되게 이 사람들과 뭔가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는 제가 그 예전에 세월호 관련해서 나갔을 때 느꼈던 어떤 것과 비슷한 종류의 것이었는데 그리고 그 포스트잇에 한마디를 적어서 붙이는 판도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되게 해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와서 하는데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 서 있다가 먼저 와서 한참을 고민하고 긴 글을 쓰고 이런 여자분들의 모습. 그 강남역 10번 출구에 대한 공감대는 조금 남다른 것 같다고 네.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제 지인들 중에 20대 초반
이런 분들의 보이는 반응을 보면 완전히 생활의 이슈로 맞아요. 자기 자신의 이슈로 완전히 받아들여가지고 맞아요. 어쩌면 제 개인으로 보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기도 맞아요. 했었거든요. 특히 우리는 이제 네. 활동하고 근처에 네,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기도 하고 뭐 그렇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도 하고 주변의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기도 하고 그랬어서 이제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이거를 완전 뜨거운 에너지로 모아준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맞아요. 그 사람들은 과거에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르지 않았으나 지금 당장 행동하는 형태로 나오게 된 뭔가 하여튼 엄청난 양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에너지가 정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누가 어떤 여성이 살해당했다, 무슨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와 정말 다른 양상이 있었던 게 그 이전에 추동하던 것과 이게 만들어진 무언가 일어나듯이 막 네, 맞아요. 만들어졌던 들불처럼. 게 정말 들불처럼 일어났잖아요. 음. 그게 정말 달랐고 제일 큰 거는 공감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다 당사자인데 음. 굉장히 당사자로서 이 사건을 다 받아들이면서 공감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눈으로 막 보게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 전혀 이런 대화는 그러니까는 뭐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똑같은 대화를 하진 않잖아요. 네. 주제가 조금 다르잖아요. 맞아. 관계에 따라 이야기가 다른데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그 관계에서는 늘 하는 이야기를 벗어나가지고 여성 이슈나 이 강남역 사건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확장되는 거를 눈으로 막 경험했어요. 작년에 정말 크게. 저도. 네. 근데 그거를 페이스북이나 네. 저는 이제 트위터를 하지는 않지만 그걸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메인 그 뉴스 제가 다음 네. 메인 뉴스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신문사를 들어가 가지고 보거나 이렇게 잘 하지 않고 뭔가 부족해요. 뭐 어떤 뉴스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강남역 일주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검색어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포털에 메인에 안 떴나요? 안 뜬 건 아니지만 어. 구석쟁이에 제가 체감하는 온도에 비해서는 맞아요, 맞아요. 눈에 띄게 나오지 않는다는 네, 건 네, 거죠. 네.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영향받고 변화한 만큼을 언론이 신경 써서 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근데 저도 막 정말 그러니까 제가 여성단체 활동하는 걸 되게 몇 년 동안 알고 있었던 제 사촌 동생 같은 존재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막 먼저 얘기해가지고 언니 막 이러면서 막 그 얘기를 막 시작하고 그 이후에 페미니즘에 관심 가지고 이런 게 몇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이건 정말 썸띵이었다. 맞아요. 네, 진짜.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데 그때 강남역 사건 있었을 때 그날 그 다음 날 저녁인가 그때 그 트위터에 한 포스트잇 강남역에 그 포스트잇이 한 10개 정도가 붙어 있는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네. 이 꽃이랑 좀 있는. 처음에. 처음에는 그거였던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포스트잇을 붙였던 그 사람들의 마음 이제 그걸 그러니까요. 보고 가서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전 되게 막 맞아요. 너무 눈물 나고 막 지금도 소름 끼쳐 뭔가 지금도 저희 예. 머리가 음. 쏙 솟아. 정말 그러니까 그런 작은 행동이 막 되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고 행동을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그거에 영향받은 다른 자리들도 되게 많이 생겼었잖아요. 이제 근데 그게 또 사실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움직여주는 개개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판이 계속 이어진 네, 것이기도 네. 한 거고 그 목마름들이 또 있었던 거기 엄청나게 이게 타이밍과 사람들의 뭔가 힘 이런 게 막 너무 만났었던 것이기도 하고 되게 감동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도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게 되게 우리를 되게 묶어주는 어떤 일로서 이게 있는 그런 게 되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 포스트잇 10개 있는 사진 저 하나 보내주시면 저 너무 찾고 싶어가지고 저도 그런 제가 그거를 이게 너무 네, 모골이 소년하다 진짜. 저 지금 계속 내가 알티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못 찾았어요. 한번 그 찾아봐요. 이후에 진짜 휘발되는 거 많이 아닙니까? 이제 이번에 일주기를 이제 앞에 두고 민우회에서도 그 SNS에서 해시태그 액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시태그 하고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이라는 걸 넣어서 사람들이 어떤 게 변했고 어떤 게 변하지 않았다고 느꼈는지를 그냥 자유롭게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되게 많은 것들 중에서 좀 많이 나왔던 게 그 변하지 않은 것에 그러니까 여전히 살해당하는 여자가 많음.
그러니까 변한 것이 내가 강남역 근처에 살게 된 변하지 않은 것. 어차피 모든 곳이 강남역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여성 폭력에 이 존재하는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사도 지금 PD님이 넣어주신 기사가 있는데 이제 매년 늘어나는 가정폭력 5년 사이 5배 증가. 이게 올해 5월 19일 기사네요. 최근 5년간 가정폭력이 5배 이상 폭증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피해자 8만여 명 중 6만 4,965명이 여성으로 4명 중 3명꼴이다. 이런 기사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가정폭력 자체가 는 걸 수도 있지만 신고율이 늘어난 거라고 거 생각해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페미니즘 관련 사안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슬픈 다행함이랄까? 그러니까 신고율이 늘어난 건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드러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아픈 일인 거고. 네. 근데 이제 이런 폭력들이 여전히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근데 이런 식의 폭력만이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 느끼는 위협들도 여전한 그런 상황인 거에 대해서 이 해시태그 액션 참여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이거는 뭐 택시, 택배 뭐 이런 류의 정말 엄청 일상적인 공간에서 여자들이 다 그런 위협을 느끼잖아요. 폭력의 위협. 그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쓰신 분들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들 이 한 분 한 분이 네. 이걸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을 쓰라고 할 때 이 자체가 거의 어떤 캠페인의 캐치프레이즈가 될 수 있는 수준의 고퀄에 그 맞아요. 한 분 한 분이 네. 여성 단체다 한 분 한 분이 뭐 그러니까 하여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통찰이 느껴지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또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변한 것은 여자들이고 변하지 않은 것은 사회, 변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여성 혐오자들, 변하지 않은 것 네이버 댓글창에 댓글 다는 남자들의 한남스러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전한 답답함들에 대해서 이제 써주신 분들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여성 폭력이 계속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현실을 대하는 어떤 소위 한남스러움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계신 그런 반응들, 그러니까 여성 폭력의 실제함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정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여성폭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계속 혐오하는 걸로 댓글 달고 그걸로 싸우고 논쟁하려고, 그러니까 논쟁은 아니죠. 왜냐하면 논쟁이 논쟁 같아야지 그쵸. 논쟁인데 거기에 이제 막 댓글 달면서 시비 거는 그게 맞아요. 여전히 있기 때문에 변한 거를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아니 저는 여성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서 세상이 변한다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댓글 이번에 일주기 때도 네. 되게 멋진 여성 활동가들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또 자 무심코 또 댓글 봐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막 뭐 여자 하나 죽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는 류의 댓글이 한두 개가 아니라 되게 많고 막 추천이 막 수백 개 막 이렇게 한 거 보면서 여기 이런 데였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같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느끼죠. 이 변한 여자들이 진짜 조금 변한 게 아니어서 전 변하지 않은 사람은 과거에도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저는 진짜 양에 너무 놀라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 맞아요. 너무 많아져서 어떻게 내가 직장에서 페미니스트를 만날 거라고 내가 상상도 못 해봤는데 뭐 그런 감동에서부터 네. 뭐 사촌 동생 이런 존재들은 우리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거의 잊혀지기 마련인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뭐 이렇게 페미니즘이 어떻게 가족이랑 정치적인 이슈로 만날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나고 그 사람에게는 나에게 언니가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했을 거 아니에요. 언니가 있어. 근데 그 언니가 페미니즘 이슈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허용적일 거고 내 얘기를 들어줄 거고 어쩌면 좀 기대도 언니는 조금 더 급진적일 수도 있어. 이 고민을 같이 나누고 싶어. 뭐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끼리 좀 놀잖아요. 비슷하니까. 네. 근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맞아요. 때로는 제가 페미니스트들의 액션을 구경하는 기분이 들 때가 나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 역시 때가 되니까 이거 찾아오는구나. 포석을 깔아놓으면 언젠가는 이야기가 이렇게 모이는구나. 이거를 정말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어떻게든 기회가 닿으면 내가 페미니즘 소재를 한번 꺼내보려고 되게 마음 먹고 기회를 봐서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이제 막 먼저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런 변화들. 그리고 엄청 저를 쪼아주기도 해요. 약간 느슨한 페미니스트
라는 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는 거하고 매일의 일상적인 활동이 있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내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정의감을 완전히 내 인생에서 삭제하지 않고 혹은 좀 적극적으로 살려내서 이렇게 살겠다라는 나의 입장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다 보면 그렇죠. 압류, 그래서 압류. 저는 네. 무려 과거에는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이거요. 제가 엄청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저예요. 그게 바로 저. 네,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근데 강남역 10번 출구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런 움직임이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막 이런 게 궁금해지니까 다시 한번 나를 막 쪼면서 다시 이 쫀다는 게 뭐지 기름칠을 막 하면서 다시 이제 출격 뒤늦은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게 저를 좀 도와주기도 해요. 어떤 새로운 흐름이 지금 있는 어떤 새로운 흐름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간증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런 말 써주신 분도 되게 많아요. 그 트위터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액션에서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고 친구들끼리 페미니즘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라든가 변한 것다 이렇게 써주시거나 페미니즘 책을 읽었다, 페미니스트 친구들을 발견했다 이런 말 써주신 분이 정말 많거든요. 방금 얘기한 게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고 또 뭐 변한 것,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던 여성 혐오가 있지 않은지 스스로 검열한다 이런 식의 이제 성찰로 이어지신 분들도 되게 많고 지금 이제 우리도 그런 변화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죠. 그리고 저의 변화는 읽어야 될 페미니즘 책이 엄청 쌓였다. 맞아요. 정말 약간 엄청나게 괴로우면서 쏟아지죠. 되게 좋은 일이죠. 그리고 네. 모르는 저자가 그렇게 많아요. 네. 처음 보는 맞아요. 저자가 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책들은 다 어쩌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리스트에만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 알라딘 있는. 굿즈나 한참 받고 막 양껏 받고. 근데 정말 좋은 일인 게 이것들은 정말 쌓이고 남고 이어지고 네. 뭔가를 계속 하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책이라는 거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접근성이 되게 높은 것. 사실 어떤 이제 자리에 오프라인에서 나가거나 이런 것보다 관심 있으면 사보고 혹은 이게 페미니즘 책이 요즘 화제다라고 하면은 페미니스트는 아니어도 좀 이제 책 읽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심 가지고 보게 되면서 또 이제 페미니스트가 되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추천 서적에 되게 많이 올라와 맞아요. 있더라고요. 서점에서 실제로 편집자가 추천하는 뭐 MD가 추천하는 걸로 이걸 많이 내보내더라고요. 그만큼 이걸 찾거나 알고 싶거나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네, 진짜 게 그런 거 느껴져요. 베스트셀러도 막 네. 맞아요. 나오고. 예, 예. 그리고 여성단체 회원가입도 많이 늘어났죠. 최근 네. 몇 년 네. 동안. 그래서 민우회 같은 경우에도 페미요정이라고 불리우는 뭐 김태훈 씨, 장동민 씨 이런 사람들의 그 활약으로 인해서 막 페미니즘의 붐이 올라온 페미 요정이야. 페미요정. 예. 아니, 그 센스 활약으로 봐라. 그때 막 그렇게 붐이 일었을 그 해부터 그 전년도에 비해서 회원가입자 수가 거의 이제 2배 정도 이렇게 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고 그런 건 정말 고무적인 일인 것 같고 왜 이렇게 신입 회원 모임 같은 거 하면은 보통 막 4-5명 오고 이랬던 게 막 이제는 기본 10명 정도가 이제 회원 활동을 하러 온다든가 이런 거에서도 되게 힘을 느끼는 그 거리에 있던 그 페미니스트 전사들이 여성 단체에 후원을 하거나 회원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로 또 많이 하시는군요. 네, 그런 네. 것도 정말 늘어난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기존의 여성 단체가 아니더라도 이제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그룹도 많이 생겨나고 페미니즘 굿즈를 파는 축제 같은 장이 열리기도 하고 할 네, 거리가 네, 되게 네. 많아진 거예요. 서로 만나서. 텀블벅도 네. 장난 아니잖아요. 그 페미 그 뭐 기획전도 했잖아요. 와, 네. 페미니즘 기획전. 그래서 같이 재밌는 거 할 거리도 좀 많아지고 열받는 것도 같이 나눌 사람들이 많아지고 네. 그런 상황들. 아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언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까 저 이번에 그 거리에서 액션 할 때도 느꼈던 게 이건 진짜 다른 얘기인데요. 그 이렇게 방송사에서 나와가지고 인터뷰 같은 걸 이제 시민들한테 따잖아요. 네. 근데 정말 너무나 눈에 띄게 남자들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어떻게 그 의견을 느끼는지가 들어봐야 너무 된다고 생각하나 궁금하고 보다. 그게 저 지금 손 따옴표 하고 있는데 양성평등이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여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자들만이 아니라 남자들 얘기도 들어봐야 균형이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모든 이제 방송 보도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주로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강남일 사건 이후에 뭐
여자들 어떻게 불안해하고 있고 아직도 뭐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 하나 따고 네. 남자들은 뭐 몰랐다라거나 뭐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라거나 이제 그러니까 남자들이 약간 자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거나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다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느끼는 현실 지금 눈여겨봐야 될 현실에 파는 지형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변화한 여자들의 인터뷰라든가 그 자리에 네. 온 그 성비를 한번 보면 그 액션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나타난 사람들 기자들이 그렇게 어리석나요? 그래. 그러니까요. 근데 그리고, 꼭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꼭 무슨 여성사안.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여성 혐오 얘기하면 꼭 마지막에는 남성 인터뷰를 붙여요. 네, 맞아. 그래야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네, 그러니까 여성사안에서 남성이 그러니까 1대1로 등치하듯 등장해요. 계속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거기에 여자가 99명이고 남자 1명이어도 남자한테 꼭 물어보는 그런 그리고 느낌. 문제는 의미 없는 질문이더라도 내용 맞아요. 없어도 그게 내보내진다는 거예요. 정말 내용이 없고 의미가 없어도. 그러니까 네. 그 거기 이제 온 남성들 중에 특히 뭐 아기를 안고 이렇게 되게 뭐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감정이 이해는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이거 정도. 왔다다인 거죠. 그 정도만 얘기해도 너무 그래서 그걸 굉장히 되게 이상한 의견이어도 쳐주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좋은 의견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남자였기 때문에 더 되게 기특한 어떤 되게 그렇게 다뤄지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자에게 묻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 묻는 네, 거죠. 네. 그 장소에 남자에게 물어봐요. 참여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네. 그냥 성별로 네. 되는 성별 질문이 정말 대결 많아요.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아픈 사람 돌보는 사람 뭐 이런 강의에 같이 참여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많은 여성들이 돌봄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근데 여성들이 그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영화를 실제로 찾아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체로 영화에서는 또 남성들이 돌봄 노동을 하는 뭐 대표적으로 그녀에게라는 영화 아주 오래됐지 너무 올드하죠. 그런 영화라던가 하는 식의 그런 게 되게 많다. 그랬더니 이제 그 객석에서 이제 막 분통을 터트리면서 그래가지고 육아휴직 한번 하면 책 쓰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강사님이 그 과잉 재현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돌봄 노동을 하는 남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바람직한 일이거나 뭐 바람직한까지 갖다 안 붙여도 그냥 자기도 같이 어떤 구성원으로서 돌봄 노동에 동참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하기만 하면 대표가 80% 하기만 하면 대표성을 발언권 가져요. 그렇죠. 네. 대표성 가지고 발언권 정말. 그다음에 인터뷰하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과잉 재현이다. 그러니까 남성이 원래 해야 돼가지고 하는 일은 하기만 해도 네, 대표성을 너무 띠고 음. 말만 하면은 음. 대표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무려 여성 이슈에서까지 그러니까요. 그죠. 참 쉽죠. 네. 뭐또 기자로 일하는 저 안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튼 다른 방식으로 취재하고 편집 이렇게 다 해가도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그거 진짜 웃겨요. 교사들이 여자가 너무 많다. 남자 교사가 그래서 있어야 된다. 주장하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아이씨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뭐 애들이 너무 여성들만 보고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되게 이상한 말 쓰잖아요. 여성화된다고. 여성화된다고 멋진 일이죠. 근데 사실 그 애들이 학교에서 그 여성들을 만나기 전에 가정에서 그런 거는 절대 문제 삼지 전혀. 않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네. 편파적인 문제 삼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산부인과 의사가 남자가 많은 거, 학교에 교장단이 남자가 많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 삼지 맞아요. 않다가 그것만. 맞아요. 그것만. 이야.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런가 이렇게 하게 된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언론 보도니까 되게 객관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문제입니다. 아무튼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많이 변해야겠잖아요. 언론도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말을 남겨주신 분들도 꽤 있었는데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변한 것은 똑같은 말과 행동에 이전에는 너 빨갱이지라는 말을 들었던 것에서 님 메갈이 아니냐고로 바뀌었다. 이거랑 또 변하지 않은 것은 두려워서 현실의 혐오자에게 여전히 호감을 잃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하는 나라고 약간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을 써주신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사실 갈등이 많아지기도 한 거죠. 네. 여자들이 일상에서. 이분 변한 거에서 그러니까 너 빨갱이지라는 말을 들었다는 걸 보니까 약간 좀 활동을 좀 하시던 분이었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맞아요. 네, 그 이제 사실 그러니까
너 메가리냐 이 말이 근데 진짜 약간만 페미니즘과 관련된 얘기 자기 거슬리는 얘기를 하면 이제 다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극단적 페미니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대표 명사 같은 것이 됐는데 이런 거 많죠. 이 얘기 나오면은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성공했다. 이제 팟캐스트 같은 여러 팟캐스트 이제 듣는데 음. 거기 댓글 논쟁들이 가끔 있어요. 저도 트위터랑 페북을 안 해가지고 이제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안들에 대해서만 찾아보는 네. 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팟캐스트들이 이상한 논쟁들이 많아요. 그냥 거기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댓글 논쟁 같은 걸 하는 걸 봤을 때 그냥 공격적이면서 한 번에 봉합시켜 버리는 방식으로 메가리구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바로 봉합시키려고 바로 그냥 그게 무슨 무기인 줄 아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논쟁을 가로막기 때문에 네, 이거 바로. 완전 답할 필요가 없는. 네. 근데 사람이 질문을 받으면 자동으로 저걸 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메가리 근데 아니라 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패치 같은 걸 좀 준비해서 그냥 상용으로 좀 날려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님 메갈리 아니 하다가 조금 나이스하게 들어오는 형태는 뭐냐면 딴 얘기 계속 하다가 근데 메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맞아요. 님 메가리랑 똑같은 그리고 님 메갈의 높임말 버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또 자동으로 아니 이 사람 뭐야? 판단은 감정은 판단 같은 것은 헷갈리지 않아요. 굉장히 악의적인 걸 뭐 이렇게 느끼는데 머리가 나쁘게도 머리가 옳지 않게도 자꾸만 답하려고 돌아가. 메갈리아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는 몇 가지 패치 제가 생각해 놓은 건 없어요. 근데 패키지를 한 5개 정도만 준비해서 한 10개 하면 또 그중에 뭐 쓸까 고민하느라 눈동자가 돌아가거든요. 한 5개 정도만 이게 준비해 가지고 그 말 나올 때마다 탁탁 붙여주면 좋을 너무 것 좋네요. 같아요. 그냥 복분만 하면 되게 네. 왜냐면 이게 모든 논쟁에서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님 맞아요. 메갈 다 같은 하면서 거죠. 이제 문제는 없고 네, 네. 바로 이제 다른 식으로 이거를 흐리려고 논점 흐리려고 그냥 하거나 페이스에 말리는. 봉합해 버리려고 하는 좋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이 쓰신 그 변하지 않은 것 부분도 공감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호감을 잃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랑 되게 암약.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한때 이거를 노하우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연하게 대응하는 법. 근데 유연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나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자책하는 것까지 하니까 아 이거 그만둬야 되겠구나. 근데 너무 이제 처음부터 사실 처음부터 막 떨쳐 일어나가지고 불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어렵잖아요. 것도 네.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게 네. 두려워서거나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약간 전략적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죠. 맞아요. 내가 약간 딱 팁을 주면서 내 사인 줬지? 요건 좀 아니지 않니? 근데 그 요건 좀 아니지 않니?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아닙니다. 그날부로 해고. 그렇죠. 아니 근데 어렵다라고도 제가 느낀 게 그러니까 한 번은 생각하고 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 과정을 막 거쳐야 되니까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적어두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억하니까. 그리고 뭔가 분개해서 일어나는 게 애매해요 원래. 맞아요. 원래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이- 지금 그 타이밍인지 아닌지. 맞아요. 약간 전략,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페이스 안에서 맞아요. 단계여야 하는 거지. 약간 어버버하다가 대응해버리면 이제 후회가 많아지고 그런 건데, 한편으로는 근데 저는 그런 것에 약간 너무 하나하나에 막 너무 많은 자책을 하기보다는 네. 왜냐면 저는 약간 결정적인 순간 같은 게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래도 그러니까 지켜야 될 어떤 실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진짜 소중합니다. 실리. 네, 실리 너무 중요해요. 그거 다 놓으면 안 되는 네네네. 거잖아요. 살아야 할 날이 많고 만나야 할 이상한 사람 너무 많으니까. 네. 근데 정말 결정적 순간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내 자신이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약간 마음속 칼을 가는 걸 계속 유지하고 네, 있으면서 그 준비하는 실리도 거. 이제 취하면서 좀 보는 거 그런 여유 공간 같은 걸 마련하는 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갈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혁명을 위한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나이스하게 저는 암약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필요 없어. 사실 한번 확 뒤집어 엎어야 말귀를 알아듣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사실 어떤 정답이 있고 다 어떤 수준이 있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쵸? 다 상황이라는 거는 특수하고 복잡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 말씀하신 분처럼 두려워서 현실의 혐오자에게 여전히 호감을 잃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을 본인이 자각하고 계신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난 지금 맞아요. 잘 보이려고 하는 중이야. 호감을 잃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를 자각했는데 그 자각이 자각으로만 오래되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잘 보이는 게 필요해서 다른 것들이 나에게 뭔가 뭐 보상이 되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리가 되면은 괜찮은데 그게 한계치라는 게 네.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한계치가 있는 거를 저한테도 이렇게 한계가 왔다. 제가 매일매일 일기를 막 2장씩 썼어요, 사실. 네, 그날의 일을 잊지 않으려고. 그날 있었던, 그러니까 저한테 한 건 아니지만 그 상황과 사건들을 잊지 않으려고 막 일기를 2장씩 썼는데 그게 멋지세요. 한계치가 있을 때 아,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구나. 왜냐면 그러면은 그 상황들을 유연하게 대처했다라는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맞아. 그게 자존감을 되게 깎고 이 공간에서 내가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전혀 모르고 아 전혀 모르더라고요. 심지어 정색하고 엎어도 네.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모르겠다고 표현하는 전략을 쓰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근데 모르겠다라고 아주 전면으로 오해라는 네. 표현을 쓰고 막 하니까 아 이게 한계치가 왔을 때는 모르든 알든 상관없고 던지는 게 중요하구나. 그 사람 몫인 거죠. 그 사람이 네. 뭐 성장할 거면은 뭐 알아듣고 아니면은 뭐 음. 거기까지겠죠. 그게 그래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네. 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리고 뭐고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까지 그걸 밀어붙이면 네, 안 그게 되는 있더라고요. 거니까. 네. 어쨌든 이런 순간에 좀 기록을 해주세요. 맞아요. 그게 기록 중요하네요. 진짜 기록이 정말 중요한 소중해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싸우는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맨날 언니랑 어렸을 때 싸울 때 우리 언니는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막 이런 거 하고 그 전에 네가 어쩌고 했잖아. 이렇게 하는데 나는 니도 나빴잖아. 뭐 이거밖에 뭐가 없는 거. 근데 그게 굉장히 문제적인 상태야. 감정만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는 언니와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언니는 나보다 조금 어렸을 때니까 성숙의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싸움에서. 억울하겠다. 네. 근데 기록하는 사람들은 물론 법정에서 자료로도 활용되죠. 네. 자기가 해놓은 증거. 기록은 그렇기도 하거니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데도 이 맞아요. 도움이 되는 네. 거. 나중에 맞아요. 뭉쳐가지고 니네가 나빴잖아. 이거는 이 훌륭한 싸움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도 명료한 상태로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이거 기록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주제랑 약간 맞닿을 수도 있는 약간 질문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어서 이제 이분도 강남역 1주기이니까 이런 얘기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자명종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밤거리를 걸을 때마다 특히 골목길을 갈 때마다 뒤에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은 아닌가, 저 남자는 위험한 사람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여성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 젖어 있거나 피해의식인 것인가 혹은 너무 예민한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게 너무 불편하여 이런 두려움을 좀 떨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거죠. 근데 전 되게 공감 가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느꼈던 적 정말 많아요. 네.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이 겁난다.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그 겁나는 상태 자체는 쪽팔리면 안 되는 게 이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무것도 못 느껴도 이 사회가 이런데 진짜로 만지고 쫓아오고 잡고 죽이고 뭐 가지가지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밤길 골목길을 걸으면서 아무것도 못 느껴. 그건 저는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몸 안에 있는 어떤 경보기가 여성으로 살면서 단련되는 경보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경보기는 없는 것은 굉장히 문제야. 근데 이 경보기를
일단 장착하고 있으니까 난 오케이. 근데 이게 너무 예민할 때가 조금 문제인 거죠. 화재 경보기 같은 것이 김치찌개 끓이는데 막 울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기도 하고 속상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불이 났는데도 경보기가 안 켜져도 지금 문제죠.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보기를 일단 가졌고 그것을 지금 딱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일 때 울리는 상태로 이제 좀 점점 자기를 만들어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만약에 뭘 느꼈어. 지금 그냥 기분이 뭘 느꼈어라고 하면 이거는 난 쫄았군. 난 두려움에 빠졌군. 난 정말 한낱 막 이렇게 빠져들 게 아니라 경보기가 켜졌군. 난 여기가 어두운 밤길이라고 자각하고 있군. 한국의 밤길이라는 걸 알고 있군. 뭐 이런 정도로 조금 수위를 낮출 것도 저는 일단은 경보기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 너무 예민하면 조정이라는 걸 하는 것인 거고 진짜 위험한 건 경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너무 못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남성들이 경보기 없는 사 살고 있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때로 네. 외국 여행을 가면 굉장히 그러니까요. 큰 사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눈치 보고 살고 항상 어디 가서 눈치 보고 호감 주는 말을 하기 이런 내 자신이 너무 싫어 이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조금 좋게 보면 그 문화를 읽는 거거든요. 촉이 네.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 낯선 환경에 딱 놓여졌을 때 우리 그 사람들의 바디랭귀지도 잘 모르고 이게 지금 화내고 있는 건지 친하자고 하는 건지 이런 건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막 이제 경보기가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와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의 어떤 이 충돌 같은 것들이 좀 있고 그게 이제 남성들 중에서도 조금 뭐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만 우리도 70대 남성들 있으시잖아요. 너무 경복이 없으신 분들. 경계라는 것을 발견하게 근데 네. 그분들도 경복이가 0은 아니에요. 자기 그쵸. 이제 남성들한테는 네. 있어요. 네. 자기 다른 경보기. 네네네. 다른 경복이가 0이죠. 네. 근데 그 밤길 골목길 갈 때 제가 이제 여기서 말이 좀 많아지는 이유는 제 여성주의 자기방어련 강의를 하고 있어서 네, 자기방어.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많이 들어와요. 저는 골목길 집에 갈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그냥 요약하자면은 내가 이상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매일 밤에 갈 때마다 실제로 가해자가 있었을 리가 없잖아. 근데 나는 매번 그렇게 느껴. 나 이상한 거 아니냐. 근데 늘 정말 여성들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알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몰라도 되는 사람이라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안 느끼는데 1%의 가능성이든 뭐 0.00 몇 프로의 가능성이든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감정이 생긴 것까지 검열하거나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냥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불가능하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인데 마을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데 그분이 이상한 거예요. 주머니에서 계속 뭐를 뒤에 이제 그 사람이라고 한 할까요? 그 사람. 네. 그 사람이 뒤에 막 이제 주머니에 뭐 계속 손을 넣고 빼고 주변을 너무 살피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주변을 왜 살피는 것인가? 나랑 둘밖에 없는데. 이게 상세하게 묘사하는데 막 네. 아드레날린 솟구치는 거 같지 않아요? 왜 살피는 것인가? 왜 두리번거리는 것인가? 갑자기 막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멈추는 걸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는 것도 너무 두렵고 왜냐하면 거의 같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늦추더니 두리번거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핸드폰을 찍으려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핸드폰밖에 없는 거예요. 손에. 핸드폰을 들고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다가 그때 사실 올라가는 길에 수퍼가 하나 있었거든요. 언덕길 올라가는데 수퍼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살 건 없지만 제가 지금 저기 이상하다. 저 사람이 이상한 것 같은데 잠깐만 나가가지고 그 주인분한테 같이 나가서 우리가 같이 두리번거리다가 들어가시면 안 되냐라고 해서 그분이 나와서 두리번거렸더니 그분이 오시던 길을 되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다른 약속이 있었는데 핸드폰을 뒤적거리다가 확인했더니 뭐 약속을 갔다던가 뭐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없지 않죠 가능성은. 네.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은 불안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늘 일상적으로 경보기가 켜져 있진 않지만 불현듯 했을 때 저는 그 느낌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성들이 뭐 밤길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할 때, 학교 생활할 때, 그러니까 직장이든 거기에서 느끼는 불안에 대한 경보들이 있잖아요. 성희롱, 폭력, 성폭력. 그럴 때 그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느끼는 그 감지하는 게 늘 일상에서
다 살폈기 때문에 그 느낌을 믿으세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 감정이 정말 본인을 안전하게 하는 그것이 맞는 최종적으로 가해자를 색출해내는데 맞는다 안 맞는다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네. 그걸 믿어야 반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반격할 수 있는 자세가 나오고. 근데 이제 그 핸드폰을 딱 움켜졌다고 했잖아요. 그 포스에서 그 사람은 이제 가해 의지를 한 10% 다운시켰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그래서 생각해요. 계속 오던데 그냥 마음속으로 약간 갈등하는 네네네. 뭐 그 아주 그냥 팍 죽일 만한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이거라도 그게 되게 의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믿지 스스로 핸드폰을 찍어야 된다. 내지는 뭐 저 사람 가해자다. 뭐 저 사람이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있었으면 그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은 저 사람 그냥 저기를 지나가려고 하는 걸 거야. 네, 라고 네, 그쵸. 계속 얘기를 하고 막 머릿속으로 막 돌아가요.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패닉이라고 합니다. 그거 사실 이 상황에서 막 어떻게 보면 미쳐 돌아가는 상태? 머릿속이 막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몸도 움츠러들고 그때 하나라도 더 챙기는 게 좋아요. 주먹이라도 져서 근육이라도 조금 부풀리든가 아니면 우산 이런 거 좋잖아요. 우산 가방도 이제 옆으로 메고 있던 거 고쳐 메고 혹시나 뭐 어떻게 되면 좀 뛰어야 되니까 가방도 고쳐 메고 길도 조금 가운데로 걷고 주변 상황 좀 보면서 이 슈퍼마켓이 어디에 있는지 저 안에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좀 봐주고 이제 그러려면 호흡도 되게 좋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한데 믿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챙기지 못하면서 머릿속으로 그 사람을 위한 변명만 계속 이 사람은 아닐 거야 지나가려고 할 거야 뭐 어쩔 거야 이런 것들만 행여 내가 그걸 다 챙겼어요. 다 챙겨도 그 사람이 막상 지나갔어요. 그러면 굉장히 잘 대응을 한 것인데 그 사람이 가해 의지가 있었던 걸 사그러뜨린 것일 수도 있고 애초에 가해 의지가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건 나로서는 이 상황에서 이런 폭력이 세상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나로서 가장 적절한 첫 번째 선택은 내 감정을 믿는 것 그런 것 같아요. 밖에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불안할 때 불안을 없애는 방법 중에 상대에 이입해가지고 상대가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거나 그럴 리가 없다라거나 하는 걸로는 사실 불안은 안 없어지거든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의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로는 불안이 절대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단지 이 생각을 중단시키기 위한 걸 뿐이지.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로써 하나 아주 작아도 그거밖에 없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자기 방어라든지 뭔가 대응력을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그냥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거 하나 핸드폰으로 찍자. 그때 할 수 있었던 거. 근데 그쵸. 그러니까 손에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작은 거 하나를 그냥 찾는 게 일상에서 그리고 사실 좋은 거지 우리가 않나. 이제 이게 그 가해자들이 애초부터 나는 가해자인 상태로 오늘 이 골목을 지나면서 한 명을 치겠어 막 이런 마음으로 온다라기보다는 가해 의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스펙트럼이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변 여건을 봐가지고 지금 목격자도 없고 뭐 이런 판단이 됐을 때 가해 의지가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리고 사실 무슨 되게 뭐 성범죄 전과자들만 반드시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력을 일으키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멀쩡한 사람들 사실은 전과자인데 안 걸린 사람들일 수도 많죠. 근데 하여튼 그런 굉장히 멀쩡한 사람들도 첫 번째 범죄라는 게 있고 또 생활 범죄 생활 반경 안에서 뭐 꼭 골목길에서 그래서 그 일어날 일이 뭐야? 내가 두려워하는 골목길에서 일어나는 두려워할 일이 뭐야? 라고 할 때 뭐 납치 그다음에 뭐 굉장히 심각한 혐오 폭력 살인, 뭐 강간, 막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지나가면서 귀에 바람을 후 불고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죽여볼. 진짜 죽이고 싶죠. 아니 그리고 저는 밤길에서 여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뒤를 힐끔거리거나 뒤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 불쾌하다라고 하는 뒤에 따라오는 그 남성들이 불쾌감으로 이걸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다른 경험을 하는 것이며 본인은 내가 가해자인 줄 알고 내가 가해자야? 막 하면서 나를 가해자로 온 거야? 라는 그런 반격하는 게 얼마나 그 입장과 그 불안을 느끼지 않은 경험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너무 분노스럽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살피는 삶이라는 거에 대한 상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성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이 지금 불안을 느낀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맞아요. 이제 자기가 빨리 지나갈 최악의 선택. 빨리 지나가 주려고. 정말 엄청 공포가 극대화될 거 아니에요. 다가올 때. 빨리 지나가 주려고. 뭐 이렇게 따라잡으려고 했을 때 이제 막 큰일 나는 거죠. 상대방은 이건 확신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뭐 의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자기가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해준다. 근데 말 걸면 안 돼. 그래도 말 거는 것도 안 돼. 속도를 좀 늦춰주는 게 좋지 전화하는 않을까요? 척이라도 하든가. 여자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전화하는 척 같은 노력 그런 거 하든지. 아니 그래서 더 불쾌해가지고 본인을 가해자처럼 혹은 뭔가 범죄자처럼 보는 시선 때문에 더 쿵쾅거렸다라던가. 맞아요. 놀래키려고. 네,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가해자처럼 봤는데 더 쿵쾅거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게 가해자 맞네. 분노스러워서. 진짜? 나를 그게 가해한 가해자로. 거잖아요. 그게 가해자. 위협한 거죠. 어. 위협은 폭력이라고 안 보니까 네. 나를 이렇게 봤기 때문에 감히? 막 이런. 감이라니 어따 대고 정말 그런. 아니 근데 정확하게 본 거죠. 그 그러네요. 여성분 그러네요. 여성분이 맞게 정확하게 보네요. 본 정말 거네. 위협은 폭력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맞아요. 한다는 게 전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 저희가 사실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또 네. 시간이 네. 또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아서 이번 회차의 방송을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강남역 일주기에 이제 이어서 이제 일상에서의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 쭉 얘기한 것 같고 그냥 마무리 발언 그런 거를 각자 해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얘기 잠깐 하고 싶은데 그 이번에 강남역에서 그 행진하고 막 이럴 때 막 사람들이랑 같이 구호를 되게 열심히 외치고 이랬거든요. 여성들이랑 같이 이번 일주기 때. 근데 그때 그거 생각났어요. 그 저희 14회 방송에서 그 언데드 시스터즈라는 노래를 어떤 분이 이제 작사 작곡하시고 녹음해서 들려주셨었는데 그때 방송 첫머리에 그 노래 가사가 그 나의 죽지 않는 자매들의 삶과 함께 나는 살아남아 있다 뭐 이런 류의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런 네. 것 같다. 네. 네. 저는 강남역 일주기에 변하지 않는 것보다 변한 것에 큰 감동을 받으면서 네. 저도 새로운 기회를 주신 젊은 자매님들께 음. 무한한 존경을 드린다. 정말 맞아요. 많이 변했어요. 정말. 네. 저도 이제 추모제랑 일주기 되는 이 과정 보면서 저에 대해서 사실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떤 위치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말 많이 생각하는 기회를 얻은 거기 때문에 그냥 정말 일어나는 이게 계속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사그라드는 거 말고 어디서든 그냥 보면 좋겠다라는 같이 응원하는 마음이 정말 커요. 네. 네.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리고 정말 힘을 많이 받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구호라도 한번 할까요, 우리?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는 연결될 수. 네, 그러면 오늘